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게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주제로 오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게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NAC에서 그 사용자를 구분할 때 이제 크게 일반 사용자 유저와 임시 사용자 게스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자인 이제 게스트에 대한 이제 방문 프로세스를 저희가 NAC를 통해서 뭐 게스트들이 인증을 하고 관리자가 승인을 해준 다음에 뭐 계정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NAC 웹 콘솔에 직접 접근해서 그런 설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세부 설정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해당 메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는지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해외와 국내 고객들, 실제 고객들이 어떤 시나리오로서 이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시연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스트 매니지먼트를 다루기 전에 일단 가장 먼저 저희 NAC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NA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NAC라는 이름에서 오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제어해서 이제 관리자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 백신을 강제 설치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특정 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한 후에 차단을 한다는 큰 메커니즘은 동일하지만, 그 과정에 이제 저희가 관리자가 의도한 바가 정책을 통해서 이제 뭐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저희 일반적인 NAC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네, 아까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자를 구분할 때 임시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항목들은 비슷한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되겠죠. 이제 직원들이 본인의 부서는 어딘지, 그리고 뭐 본인의 뭐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크게 보면은 뭐 소속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적인 임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임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뭐 고객이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뭐 파트너 엔지니어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외부 인력들이 뭐 임시로 방문해서 뭐 하루, 뭐 짧게는 하루,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게스트 계정을 이제 NAC를 통해서 발급을 하고 그렇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스트들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절차로 이제 방문을 하고, 그 방문한 게스트들을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계정은 어떻게 신청하며 그렇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게스트들이 이제 방문을 하겠죠. 방문을 해서 이제 랜선을 연결하고 이제 IP를 할당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NAC 제품은 이제 브라우저를 접속해서 CWP 리다렉션, 여기 지금 볼드 처리된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제품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WP 리다이렉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를 차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브라우저 접속했을 때 CWP라고 해서 저희 제품에서 제공하는 이제 포탈에 자동으로 리다이렉션이 되고, 그 리다이렉션 된 포탈에서 이제 방문한 방문자가 게스트 계정을 신청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승인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허용된 네트워크, 일부 뭐 게스트들이 뭐 서버팜에 접근한다든가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인터넷만 허용한다든지, 또는 뭔가 작업을 위해서 특정 서버에만 접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 네트워크만 허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이 종료된 기간이 만료 후에는 이제 계정을 비활성화하든지 또는 삭제 처리해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 실제 제품에 접근해서 이제 웹콘솔에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고 메뉴가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 시연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실제 설정을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콘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 제품에 한번 제가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의 이제 관리 콘솔 화면이고요. 이제 상단에 메뉴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저희 사용자 부분,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랑 임시 사용자가 있는데, 해당 부분부터 먼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일반 사용자 일반 계정 하나랑 임시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뭐 따로 특별한 그런 뭐 계정 만료라든지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제 일반적인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 또는 이 사용자가 이제 어디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연락처가 뭔지 뭐 이메일 주소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템프 유저라고 해서 제가 그 임시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시 계정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다 똑같은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 계정 사용 만료 부분에 이제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8일 날 지금 3일인데 이제 약 5일 뒤에 이제 계정 사용이 만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정 사용이 만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템프 유저라는 계정은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계정을 만료 후에는 중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하거나 또는 아예 계정을 삭제를 해버려서 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시연에서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설정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게스트가 CW 페이지를 방문해서 이제 게스트 계정을 어떻게 신청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승인된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제 특정 네트워크만 허용하는지 부분을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해당 메뉴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저희가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를 실제 차단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수동으로 이제 CWP 페이지에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네트워크가 이제 차단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CWP 페이지로 이제 리다이렉션이 되는데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CWP 페이지고요. 이제 본 화면에서 이제 게스트 계정도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승인하는 절차에는 뭐 관리자가 이메일로도 승인을 할 수 있고요. 관리자가 이제 직접 웹 콘솔을 통해서 승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따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셀프로 승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승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 게스트가 방문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계정 생성부터 간단하게 이제 웹 콘솔을 통해서 관리자가 승인하고 그리고 허용된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퀘스트 유저라고 있는데 사용자 등록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게스트 계정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마 제가 아까 테스트한다고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 인증 그래서 여기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이제 인증 코드를 받아서 이제 본인 인증을 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게스트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 인증을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자 인증 서버를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법인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인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도 문자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대신 이제 그 해당 국가가 뭐 예를 들어 태국이면 태국, 뭐 중동 쪽이면 중동 국가 설정을 미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이 문자 인증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사전 설정이 필요하니 해당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제 별도로 문의 주시거나 네, 저희 이제 온라인 가이드나 또 슬랙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인증이 1위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게스트 계정에는 이제 만료 기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 기간을 이제 한 28일 정도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립션 부분에는 사용 목적에 대해서 이제 임시 방문 간단하게 적고 필수적인 항목들만 작성하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 게스트 생성할 때 입력하는 필드 값들을 이제 지금 사전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부터 그다음에 아이디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아이디 패스워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필수 값은 아니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관리자가 게스트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이메일도 정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게스트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신청 완료 후에 바로 계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관리자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본 화면은 이제 게스트가 보는 화면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이제 관리 콘솔에서 이제 게스트 계정을 한번 승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잠시만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그 방금 제가 신청한 게스트 계정이 이제 밑에 뒤에 정보들도 다 제대로 수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승인을 할지 거부를 할지에 대한 이제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게스트 계정은 이제 생성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제가 로그인 실제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아까 생성했던 제 계정명이 이제 테스트텍 genius.com이었죠.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그 네, 아직 그 승인을 받지 못한 계정이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이 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자 한번 승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바로 로그인을 해봐도 되고, 그 저희 관리의 사용자 쪽에 보면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뒤에 이름이 있고 임시 계정이라는 용도로 이제 테스트텍 genius.com 계정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이 잘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테스트텍이라는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진행 단계는 여기 승인 단계까지 됐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인 이제 특정 네트워크만 이 게스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정책을 이제 기반으로 제품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는 이제 항상 그룹핑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이제 어떠한 동작을 시키고 싶은데 이제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제품에는 이제 노드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제어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노드 정책은 이제 정보 수집을 위한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어 정책은 말 그대로 이름 제어라는 이름처럼 이제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정책 모두 이제 그룹이라는 노드 그룹이라는 이제 대상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게스트를 대상으로 지금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게스트라는 그룹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그 게스트라는 그룹과 그리고 그 게스트라는 그 그룹에게 이제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테스트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게스트 인터넷이라는 정책명으로 해서 현재 생성되어 있는 그 이제 정책이고요. 위에 이제 알림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인포스먼트, 저희가 이제 노드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뭐 저희는 이제 ARP 포이즌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차단을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제품에 센서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센서 장비가 이제 말 그대로 모니터링 모드,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는 그런 모니터링 모드 감시 모드가 있고요. 저희 제어 모드, 이제 차단 모드라고 해서 인포스먼트 모드라고 한 동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알림창은 이제 인포스먼트 모드가 아니면은 이제 제어 정책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네, 이 정책을 설정해도 실제 뭐 네트워크가 차단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표시해주기 위한 알림이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실제 정책을 적용할 때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제 노드 그룹이 있죠. 이 노드 그룹에 보시면은 제가 요 게스트 그룹이라고 해서 노드 그룹을 이제 사전에 미리 생성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그룹은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냐? 네, 지금 인증된 이 사용자가 이제 게스트라는 그룹.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로그인한 그 테스트 택이라는 계정이 이제 게스트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이 그룹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책을 적용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소속 이제 인원들이 어떤 권한에 맞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권한 설정 쪽에 보시면은 이제 펌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퍼미션 그다음에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으로 이제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객체 권한 객체의 이제 세부적인 설정으로는 이제 어떤 대역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동작할 수 있는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업무 시간이라면은 뭐 09시부터 뭐 18시가 되겠죠. 서비스 객체라면 뭐 ICMP가 될 수도 있고, 뭐 HTTP 80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책에 맞게 사용해서 설정하시면 되고, 네, 저는 일단 인터넷 접속만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심플하게. 그래서 이 매니지드라는 거는 이제 내부 관리 대역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니지드 대역에 이제 익스클루드, 그 매니지드를 제외한 다른 대역, 그러니까 내부 대역을 제외한 모든 대역을 이제 객체로 삼았습니다. 이게 외부를 지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망 구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가장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관리 대역이 아닌 부분들은 다 이 펌 인터넷에 포함되도록 하면은 이제 게스트가 방문했을 때 이제 인터넷은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설명에다가 인터넷 접속만 허용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어 정책을 하고 이제 제어 정책 설정하고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정책에 해당하는 객체가 있을 때, 또는 노드라고 있습니다. 저희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에서 말하는 이런 그 디바이스 단위를 의미합니다. 네, 노드는 이제 IP와 맥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정책에 해당하는 노드가 몇 개나 있는지, 이렇게 지금 1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해당하는 이 게스트 인터넷 정책을 받을 이제 노드가 있다라는 거고, 아마 이 IP 주소는 제 IP 주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증 사용자가 누군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이제 이 게스트 계정을, 그러니까 아까 설정한 2월 28일이 되겠죠. 2월 28일 00시에 이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정하는 메뉴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웹 콘솔로 이제 들어가셔서 설정에, 좌측에 이제 용도 관리에 사용자 용도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 일반 사용자와 임시 사용자가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시 사용자에 대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접속하셔서 게스트를 보시면은 하단에 이제 스크롤 내렸을 때 보시면은 사용자 계정 만료 처리라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계정이 만료되었을 때 이 계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옵션은 중지가 있고 삭제가 있습니다. 네, 중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이제 동일한 사용자명으로 가입은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계정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근데 계정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계정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DB에서 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계정명으로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삭제가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고객사 환경에 맞춰서 이제 게스트 계정을 뭐 중복으로 여러 번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삭제로 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이미 누군가가 사용한 게스트 계정명은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으실 때는 이제 계정 중지 처리를 하셔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세하게 조금 이제 아까 제가 사전에 미리 설정해놨던 부분들을 이제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좀 더 상세하게 볼 텐데요. 저희가 NAC가 일단 저희가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규 연결된 디바이스가 먼저 차단이 돼야 됩니다. 일단 차단이 전제가 되어야지 게스트가 방문을 했는데 이제 랜선을 꽂자마자 뭐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이 가능하다면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허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연결된 디바이스는 무조건 차단이 되도록 저희가 사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 네트워크 차단은 센서에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로 연결된 디바이스를 차단하겠다라는 설정은 저희 센서 설정 쪽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메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이드에서 자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시스템의 센서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 장비는 이제 이제 센서가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 장비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 불 들어와 있는 48.209 버전의 IP의 이제 장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센서 설정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센서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센서가 어떤 IP를 갖고 있는지, 어디에 연결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측 상단에 이제 대상 노드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센서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센서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네트워크 제어할 때, 제어 정책 설정할 때 그 위에 알림창 하나 떴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시면은 아까 인포스먼트가 아니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차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문구가 떴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센서 운영 모드가 지금 현재 모니터링 모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정책을 설정해도 뭐 실제 차단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인포스먼트로 변경을 해야만 실제 차단이 적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이 센서 설정에 들어온 이유가 그 이제 하단에 스크롤 내렸을 때 이제 신규 노드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네, 신규 노드 정책이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신규 디바이스를 차단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옵션이 있죠. 이제 맥을 차단할 건지, IP를 차단할 건지, 또는 맥, IP를 모두 차단할 건지에 대한 이제 옵션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신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됐을 때 뭐 고객사마다 약간의 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IP만 차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해당 뭐 장비도 이제 맥도 이제 뭔가 의도되지 않은 디바이스가 접근했을 때 모두 차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환경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허용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규 노드가 이제 연결이 돼도 저희가 허용을 해주겠다 이러는 거고, 이제 변경 금지와 충돌 보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변경 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노드라는 단위로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AAA라는 이제 노트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IP를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NAC 입장에서 봤을 때 IP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가 발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맥이 있을 때 이제 IP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제 설정하는 모드고요. 그리고 충돌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충돌을 하지 않도록 이제 기존에 이미 사용 중인 노드가 있을 때 이제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설정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문서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메가피를 모두 차단하도록 네, 설정을 하고, 네, 어차피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시 사용자 그룹을 분류를 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게스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미 그룹을 생성을 해놨죠. 그래서 해당 그룹을 이제 어떤 조건으로 생성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을 생성할 때 정책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책 쪽에 접속하시면은 이제 하단에 이제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바이스 단위가 노드라고 있기 때문에 노드들의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노드 그룹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게스트 그룹이라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생성하셔도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안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드 그룹을 생성할 때 이제 하단에 이제 그룹 조건을 입력해서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 그룹에 속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조건 설정에서 이제 추가를 누르면은 이제 다양하게 뭐 IP 주소라든지 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에 해당하면은 이 그룹에 속하게 해라라고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여러 개를 걸 수가 있겠죠. 네, 뭐 IP는 AA이면서 맥은 뭐 1111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럴 때 이제 다중 조건을 걸게 되면은 이제 엔드 조건으로 할지 오어 조건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하나의 조건, 그러니까 인증 사용자가 이제 게스트면은 이 그룹에 속하도록 단일 조건만 걸었기 때문에 뭐 엔드로 하든 오어를 하든 이 부분은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인증 사용자에 대한 옵션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은 인증 사용자가 이제 그룹에 속하면 여기 보면은 인증 사용자에 대한 조건도 굉장히 많죠. 인증된 사용자가 뭐 특정 뭐 부서가 같으면 아니면 뭐 특정 부서 뭐 기술팀에 속하면, 뭐 사용자 상태 같은 경우에는 뭐 인증 여부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지금 현재 활성화 여부를 말하겠죠.
그리고 뭐 조직, 또 인증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인증 연동을 통해서 접속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 비밀번호 인증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증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증 상태, 뭐 정책 타입, 뭐 다양한 옵션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그룹에 속하는지, 인증 사용자가 게스트에 속하면은 이 그룹에 포함시켜라 라고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죠. 관리자가 이제 이 게스트 매니지먼트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제 관리자가 이제 게스트를 이제 통제를 하고, 게스트로부터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방문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저희 그 회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는지, 어떤 목적인지 뭐 여러 가지 등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들, 게스트로부터 수집한 항목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뭐 이름은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또 전화번호 또는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또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해 보시면은 아까 이제 용도 관리에 이제 사용자 용도 쪽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게스트랑 일반 사용자에 대한 설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 보시면은 게스트를 클릭하면은 이제 게스트에 대한 설정 부분들이 나오고, 아까 뭐 승인이나 뭐 인증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필드를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까 그 게스트 신청 폼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왜 신청하는지, 그리고 SMS 문자 통보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 네, 그래서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잠깐 빼놨는데 여기 전자우편 부분도 있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 신청 정보에도 전자우편 정보가 있고,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이미 할당되어 있는 부분에도 이메일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보시면은 신청 정보가 있고 계정 정보가 있습니다. 신청 정보는 이제 신청할 때 이제 이메일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할 때 하는 이메일 정보를 말하고요. 그리고 계정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정이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됐을 때 그 부분에 그 계정의 정보에 이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할당 쪽에 보시면은 이 대부분의 정보들, 조직명이나 부서명, 직급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이제 넣게 되면은 뭐 직급이나 부서명들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그 이 계정이 가입이 완료가 됐을 때 관리자가 그 사용자 계정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해당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항목들만 넣고 빼고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용도별 정의라고 이렇게 해서 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아까 그 필드를 수정하는 부분에 항목들에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기간하고 신청 사유, SMS 문자 통보, 이 부분이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떠오르는 거는, 해외 모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제 게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에 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이제 본인들의 의도에 맞게 이제 수집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청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 사용자 정의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니, 만약에 고객사에서 좀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할 때 이제 정의할 수 있는 필드 부분을 위해서 이런 해당 메뉴가 존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게스트 인증 방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게스트 인증이라 함은 이제 게스트가 접속을 로그인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할지, 뭐 예를 들어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할지, 또는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이제 문자 인증, 문자로 이제 인증 코드가 발송이 되면은 해당 문자, 아마 그러려면은 사전에 전화번호가 미리 수집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집된 전화번호로 이제 인증 코드를 발송을 해서 해당 사용자가 실제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인증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도 똑같죠. 이메일 주소가 사전에 수집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리고 NAC 쪽에서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SMTP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메일 서버가 각 고객사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메일 서버를 사용하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는 구글 메일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SMTP 설정이 완료가 되어 있는 서버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게스트 인증을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영상을 하나 제작한 게 있는데, 이제 사용자 투팩터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카카오톡 또는 슬랙, 라인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인증 코드를 발송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신규 기능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해당 방법도 있고, 다만 이제 게스트다 보니까 쓰임새는 많진 않겠죠. 일반 임직원들이 아마 주기적으로 뭐 2차 인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해당 방식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리자 게스트 승인 방식이고요. 방금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 게스트가 계정을 신청했을 때 관리자가 웹 콘솔을 통해서 승인 페이지에서 직접 승인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옵션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승인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제 게스트 방문이 많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일일이 다 직접 승인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관리자가 예를 들어 외부 출장에 가 있는데 웹 콘솔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아무도 없으면은 승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메일로 승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폰서 승인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 관리자가 아닌 중간 관리자, 흔히 스폰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승인을 대신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승인 방식인데, 이제 셀프 승인이라고 해서 직접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게스트가 신청을 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따로 이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제 게스트가 계정을 신청하면 바로 자동으로 승인이 되고, 그렇게 승인이 되면 바로 계정을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할 내용은 그 이제 국내 고객사 중에서 게스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만 확인을 하고, 네, 이 부분 시험 보여드리고 이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고객사 D사의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제 따로 관리자의 승인이 없이 셀프 승인을 설정해주고 싶다, 이제 고객이 요구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셀프 승인을 하되 관리자에게 이러한 계정이 추가가 됐다, 생성이 됐다라는 SMS로 알림만 가도록 설정을 하고 싶다고 해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허용은 똑같이 인터넷만 허용하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3번에 대한 부분, 이 본인 인증 후 셀프 승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관리자한테 SMS 알림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똑같이 설정에 용도 관리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사용자 용도의 게스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부분의 게스트에 대한 설정은 다 이쪽 용도 관리, 사용자 용도 쪽에서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 승인 부분이 있죠. 자동 승인 부분이 이제 ON이 되면은 여기 밑에 그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청 시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자동 승인이 된다, 신청과 동시에 승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 승인이 된지 여부를 또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제가 교육 중간에 한번 보여드린 게 있는데, 본인 인증 절차, 본인 인증이 원래 꺼져 있는데 본인 인증 ON 해서 이제 SMS로 본인 인증 가입하기 전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설정을 하고 한번 테스트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이동해서 계정을 한번 생성을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이제 국내 D사의 시나리오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스트 어카운트로 설정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부분 베리파이 아이덴티파이가 이제 본인 인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 인증 코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인증 문자가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해서 한번 인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정 만료일은 그냥 편의상 28일로 설정하고 국내 고객 D사 시나리오 테스트 입력을 하고 이제 이 모바일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아까 그 관리자 알림을 위한 노티피케이션이 아니고 그 이제 가입할 당사자에 대한 알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테스트 태그로 만들었는데 지금 테스트 태그 2로 해서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가능함을 확인했고요. 네, 이름은 동일하게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셀프 승인 옵션을 활성화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잘 동작을 한다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계정 신청을 했을 때 자동으로 승인이 돼서 바로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랑 조금 화면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아까는 일단 버튼이 밑에 3개 있었고요.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영문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너가 신청한 이 신청이 성공적으로 제출이 됐고 승인이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승인이 되면서 다른 문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로그인 한번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로그인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테스트 택 2 계정으로 바로 신청과 동시에 승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내용이 그 아까 셀프 승인 후에 이제 관리자에게 SMS 알림이 가도록 설정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설정, 그러니까 이 NAC를 관리할 관리자에 대한 설정은 이제 똑같이 관리의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어드민이라는 이름의 이제 슈퍼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죠. 그래서 어드민에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제 하단에 알람 정보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MS 수신 번호라고 있죠. 여기에 원래는 뭐 관리자의 번호가 들어갈 텐데 이제 뭐 핸드폰 번호를 이제 가상으로 999-8888로 해서 입력을 하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수신을 할지에 대한 위에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에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수정하게 되면은 계정이 생성돼 있을 때 이 알람 정보 저희 서버 내부에서는 로그가 발생할 거고요. 그 이제 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관리자의 연락처로 이제 땡땡땡 아까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택2 계정이 생성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문자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D사의 시나리오가 모두 만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육관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될 텐데 혹시 희망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교육에 대한 개선점 바라시는 게 있다, 뭐 교육이 너무 길다, 너무 짧다, 아니면은 뭐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 가감 없이 피드백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